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셨으면 좋을 곳들, 관광지에 붙어 있는데 관광지가 안 돼 있는 곳들, 해녀분들이 울릉도까지 간 거예요. 물질하러. 제주도 해녀분들이? 네. 도쿄, 요코하마 협재 침묵회 기념비. 협재에서 많이 가셨는 모양이네. 많이 가셨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로 뻗어나간 거예요. 아시아에. 협재라는 게 단순히 관광지가 아니라 해외 진출의 전진기지였다는 걸 보여주는. 그러네요. 잃어버린 마을 수기동이라고 있죠. 사람 살다가 마을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한편 사삼성 이런 게 많습니다. 뭐 종달리 사삼성, 그중에 낙선동 사삼성을 좀 갔다 왔거든요. 한번. 그 사삼성이라는 게 보여드릴게요. 네. 민간인들하고 좌익 세력들을 분리시키려고 성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안에 마을이 형성이 돼 있어요. 사실 수용소죠. 이시돌 목장이라고 가톨릭의 성인인 이시도르 테쉬폰이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테시폰? 이렇게 생긴 건물입니다. 그 건물이에요. 제주에만 있는 건물이라서 이건 여러분께 흔하지만 되게 귀한 겁니다. 전국적으로는 제주분들이 좀 더 주목해 주시길 바란다. 김시덕 박사의 도시 야사, 오늘도 흥미로운 여러분의 살고 계신 곳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예, 여러분의 섬으로 찾아가는 김시덕입니다. 여러분의 섬으로 오늘 또 찾아갑니다. 제주도 우리나라 대표 섬, 우리나라 제일 크고요. 가장 관광객들도 많이 가시는 한국의 땅 중에 가장 이국적이죠. 그렇죠. 제주분들께는 좀 실례되는 말이지만 네. 밑에서 보기에는 가장 풍토가 다른 곳. 야자수 막 이렇게 있는 그렇죠. 거 보면 소철나무가 시청 앞에 있는 건 참 어디 일본 남부 미야자키 같은 데서 볼 것 같은 풍경인데 네, 제주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제주도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제주도의 구도심 쪽,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제주 관광 간다 해서 거의 가보지 않았던 곳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셨고요. 그렇습니다. 이번엔 또 어디로 갑니까? 이젠 제주시를 벗어나서 예. 외곽으로 나가는데 예. 사실 이번에 제주 편은 이제 설 기념 특집이라 네. 딱 2회로 끝날 거라서 참 아쉽습니다만 예.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셨으면 좋을 곳들, 네. 관광지에 붙어 있는데 관광지가 안 돼 있는 곳들 몇 곳을 짧게 말씀드리고 관광지에 붙어 있는데 관광지가 아닌 곳. 아닌 곳들. 예를 들어 여러분 지금 사진에 보시면 협재 해수욕장, 저 가봤습니다. 유명한 해수욕장이죠. 예, 예. 근데 여기도 제가 좋아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협재해수욕장은 그냥 뭐 해수욕장이잖아요. 해수욕장. 예. 인데 겨울에 가니까 이렇게 이제 막아놨더라고요. 모래 날리지 말라고. 뭐예요, 저게? 이 모래를 안 날아가게 이렇게 좀 쭉 깔아놓은 것 같더라고요. 하얗게. 뭐 천 비슷한 걸 깔아놓고 그게 돌 얹어 놓으신 건가요? 그렇죠. 이게 모래를 지키기 위해서. 모래도 예. 이게 사실은 흘러내려와야 되는데 건물을 짓는 바람에 더 모래 흘러내려오지 공급이 이제 않고. 중단되잖아요. 해운대 같은 데도 그게 문제인데 네네네. 이렇게 보호하는 걸 받고 이게 관광철이 아닌 제주죠. 사실 여러분들이 제주 하면 이제 계절 좋을 때 가시지만 네. 저는 주로 이 업무로 가다 보니까 주로 11월, 1월, 2월에 가거든요. 늘 이런 거 보고 다닙니다. 관광지가 아닌 시절에 제주. 바람 많이 불죠. 엄청나죠. 네. 11월 중산간 올라가면 차만 멈추고 미끄러지고. 근데 11월에 네. 서귀포쯤에서 제주 한라산 바라보면 참 예뻐요. 서귀포에서 제주 한라산을 보면 아직 귤은 안 따서 초록색 귤나무에 오렌지색 귤이 남아 있고 네. 그리고 눈이 쌓였고 저 멀리 한라산 보는 풍경은 정말 멋있습니다. 경관적으로. 네네네. 근데 이제 관광지로만 가시면 놓치시는 풍경이죠. 네네. 이런 게 협재인데 저는 이제 협재리 복지회관에 갔습니다. 복지회관은 왜? 협재가 어디냐면 협재는 이제 제주 공항에서 약간 서쪽으로 좀 가면 거기죠. 여기죠. 보시면 이제 제주시가 여기 있고요. 네. 구도심이 여기 왼쪽에 신도시가 있고 꽤 도심이 넓네요. 넓어요. 생각보다. 이 신도시 쪽의 핵심은 노형동이라는 곳인데 네. 여기가 사람이 안 살아서 개발하기가 좋았대요. 근데 그 이유는 4.3 때 마을이 사라져 버려가지고 그래서 신도시에 되게 좋았다는 정말 제주적인 슬픔이 있는 곳이고 네. 그 제주 공항 자리도 참 희생자 시차가 많이 지금도 묻혀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여러분들 많이 가시는 발리, 네. 발리도 보면 발리섬이 네. 인도네시아도 이게 그 빨갱이 사냥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60년대 1년 사이에 100만 명이 죽었어요. 그 정권 교체되면서. 발리에서만? 아니, 인도네시아 전체. 인도네시아에서? 발리에서도 섬의 3분의 1이 사망했습니다. 그때 1년 사이에. 근데 지금도 발리 공항 그 활주로 아래 파면 시차가 나와요. 슬픈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주도 신고 내리실 때 그런 생각도 하시고 좀. 네네. 그리고 이제 가시면 뭐 유명한 이고테오 나오고. 네.
그거 가시면 이제 애월 나오고 해안도로 따라 쭉 가다 보면 나오는데 그렇죠. 한림 나오고 그다음 협재인 거죠. 네네. 지난 시간에 한라산 한림항에 있는 거 보여드렸고요. 네. 협재인데 여러분들은 이제 북쪽에 바다만 보시지만 네. 저는 동쪽으로 마을을 보죠. 이 중에서 보시면 네. 협재리 복지회관이라고 해서 요 안쪽에 네. 여기가 이 협재 주민들의 중심인 거죠. 복지회관. 예, 동사무소 있는 데가 중심이잖아요. 근데 뭐 그렇겠죠. 근데 저 가봤죠. 네. 요런 이 비석들이 있습니다. 비석? 볼까요? 울릉도 출어 부인 기념비. 네? 울릉도? 예, 기가 아니라 기념비. 오래된 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해녀분들이 네. 울릉도 가자 간 거예요. 물질하러. 제주도 해녀분들이? 예, 세계로 나갔습니다. 식민지 시대 특히. 저희 산동반도까지 갔어요. 제주도 해녀분들은. 물질을 워낙 잘하셔서. 살아서 그 선주들하고 해가지고 요즘에 그러니까 용역회사 같은 계약을 해가지고 간 거예요. 그리고 제 부산 부인 일동 기념비. 그러니까 부산에 계신 예. 해녀분들. 부산 영도에는 지금도 제주 해녀들 계시잖아요. 이송도 마을, 그 흰여울 문화마을이라고. 네. 거기가 제주 해녀들이 만든 곳이에요. 그래서 제주은행 부산 지점이 영도에 있죠. 그 영도구는 지금도 제주의 표가 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런 비석이 있고, 그래서 제 대한 부인 협재리 회원 일동 기념비.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마을회관이나 면사무소, 읍사무소에 가면 있어요. 근데 울릉도에도 섬인데 왜 거기 분들이 안 하시고 제주 분들이 워낙 잘하셔서. 그러니까 저는 원래 잘하시는 게 핵심인데, 전 울릉도 안 가봤습니다만 네. 가본 분들의 말에 따르면 울릉도 분들이 뜻밖의 바다에서 나는 걸 잘 안 드신대요. 네? 그게 그 문화가 좀 없다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울릉도 분들이 계속 살았던 분들이 아니에요. 조선 왕조나 그 앞에부터 고려 때부터 워낙 외국 침략이 심하니까 공도 정책이라고 섬을 비워버립니다. 네네. 관리가 힘드니까. 네. 그게 지금 이제 각종 영유권 문제, 누구 땅이냐 할 때 문제가 되는 건데 주기적으로 와서 사람들을 데려가요. 나라에서. 네. 근데 그때 이제 많은 전설도 있고 그랬습니다만 네. 그때 버려졌던 사람들의 이야기 하는 식으로.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물에서 뭔가 먹는다는 문화가 끊겼나 봐요. 아 그래요. 근데 그런 시절에 이제 구한말에 일본인들이 와서 어장개척을 했으니까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일본 측은. 근데 그런 공백 속에서 네. 제주분들이 울릉도까지 갔다. 이런 비석이 있고 기념비를 세우셨고. 세우셨고 한국의 비석들에서 이렇게 여성 이름 많은 걸 보기 쉽지 않을 겁니다. 다 여성들인 거죠. 이분들도 다 해녀분들. 해녀분들인 거죠. 울릉도에 간 제주 해녀들이 돈 모아서 제 고향 협재리에다가 비석 세우고 우리도 아이고야. 이런 비석도 보시라 협재 가시면. 네. 그리고 또 비석도 확실히 현무암 모양. 현무암이죠. 네. 그 제주 비석이 말씀 잘하셨는데 까만 돌에 글자 새기고 빨갛게 칠한 게 제주적이에요. 제주는 다 이래요. 아 색깔을 빨갛게 채워놓으세요. 예. 여기 지금 보시면 쭉 볼까요? 이건 다른 편에 있는 건데 네네. 복제관에 이쪽에는 제 부산 협재 친목회 기념비, 제 부산 친목 공덕비, 그다음에 협재 향로회 창립 기념비 이건 뭐 아니고 제 일본 요코하마 협재 친목회 기념비, 그 제1 도쿄 요코하마 협재 친목회 기념비. 협재에서 많이 가셨는 모양이네. 많이 가셨어요. 또 서일본 오사카 시모노세키도. 그러니까 전 세계로 뻗어나간 거예요, 아시아에. 네. 근데 그런 협재라는 게 단순히 관광지가 아니라 이런 해외 진출의 전진기지였다는 걸 보여주는 아 그러네요. 비석들이 쭉 있는 거죠. 근데 제주도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사셨나? 많이 살았죠. 많이 살았는데 네. 이분들은 나가고 싶으면 나간 게 아니라 네. 기본적으로 척박하고 특히 4.3 때 워낙에 민간인들이 희생이 하니까 눈 떠보면 마을 하나 사라졌대요. 단체로 밀항하고 일본으로. 그래서 제주에 계신 지금 일본에 계신 제1교포분들 뭐 징용으로 가신 분도 계신데 4.3 때 많이 가셨어요. 못 살겠으니까 여기서. 그래서 4.3 때 이렇게 밀항하시기도 하고 네. 중산간에서 내려온 분들은 4.3 성이라는 데에 네. 수용이 됩니다. 사삼성?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주 교육청 박물관에 있는 건데 네. 보시면 이제 잃어버린 마을 수기동이라고 있죠. 사람 살다가 마을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거 빨치산하고 싸우면서 네. 소개시킨 거죠. 한편 4.3성 이런 게 많습니다. 4.3성 그 제가 말씀드리려 하는 건 이제 뭐 종달리 4.3성 여기 유명하죠. 다랑시 그 피해 컸던데 그 중에 낙선동 4.3성을 좀 갔다 왔거든요. 한번. 그 사삼성이라는 게 예, 보여드릴게요. 네. 성으로 들어간 입구입니다. 안에 마을이 형성이 돼 있어요. 사실 수용소죠. 그러니까 민간인들하고 네. 좌익 세력들을 분리시키려고
성 만들어서 집단 거주를 이주시킨 거예요. 아니, 테두리 그러면 뭘 막아놓은 거예요? 성은 싼 거예요. 정말 성 쌌어요. 그 4.3성이에요. 그래서 성 안에 마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감시탑이 있고. 저런 데가 있었어요? 이게 많습니다. 제주분들은 모르시더라고요. 잘. 당연히 그 택시기사 타고 분한테 낙선로 4.3성 가자 그러니까 여기. 자기 처음 간다고 여기 뭐냐고 이거. 저런 건 진짜 처음 얘기 들어보네요. 그 제가 뭐 관광지 말씀드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말씀드리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용소 같은 거네요. 수용소인데 이제 뭐 감옥은 아니고 네. 여기 있어서는 낮에는 나가서 농사하고 밤에는 들어오고. 왜냐하면 밤에 이제 이른바 좌익 세력들이 네. 마을로 들어가서 섞여버리니까 그걸 분리시키는 거죠. 야, 저런 게 다 있었어요. 네, 경비망루. 남녀 구분 없이 보초를 섰다. 하룻밤에 5명씩 배치됐고 낮에 힘든 반일을 마치고 서는 야간 경비는 끓이지 않는 쏟아져오는 졸음과의 힘겨운 싸움이었다. 약간 개토 느낌도 살짝.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낙선동 4.3성은 이렇게 정비를 잘해놓은 곳입니다. 당연히 무너졌죠. 그 뒤로. 그렇겠죠. 예. 근데 제가 바로 지난주에 다녀온 데는 또 다른 중산간에 있는 4.3성인데 여기는 정비가 안 된 상태라서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그 제주도 곳곳에 저런 4.3성들이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중산간은 마을은 없애버리고 약간 좀 아래쪽에다가 성을 만들어요. 이건 정비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면 담이 나직하죠. 이 저쪽에 대부분 이제 허물어졌고. 나직나직하고 마을이 섞여 있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게 어디냐면 이거는 고림동 4.3성이라고 보시면 주민 대피 피난처로 임시 거주했으며 한밭집 가건물 4평 300호를 짓고 그러니까 지금 비어 있는데 집이 빼곡했던 거죠. 4평짜리 집 300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폭도 위에 불타면서 외성을 척조했다고 본다. 본성 문은 2개고 문은 적은 거죠. 네. 진접을 막아야 되니까. 예. 그래서 본성 면적은 18,000평. 외성은 25,000평. 성은 환경 한림 주민들을 동원해 축조했다. 네. 요건 이제 어디냐면은 여러분들이 잘 가시는 곳이라서 소개해드립니다. 네. 딱 제주 중산간의 느낌이죠. 밭들 많고 어디냐면 이제 금악이라는 곳입니다. 금악이라는 곳인데 요 근처예요. 어디 1번 2번 찍고 보여드리면 네네. 협재가 있고 한림이 있고 쭉 한라산 가는 길 올라가 보면 딱 중턱이죠. 이게 중산간이라는 거죠. 네네. 여기가 기후가 좋습니다. 그래서 선선하고 습하지 않고 네. 제주 여름이 습하거든요. 그 제주도 1년 살게 하는 분들이 나중에 다 후회하시는 게 네. 이렇게 더울 줄 몰랐다고. 아 그래요? 습함을 이라는 게. 습도 높으면 또 이게 참기 힘들죠. 네. 근데 여기는 그게 덜해요. 그래서 저의 제주 지인이 했던 얘기가 네. 제주도가 문헌 같은 게 책이 남아 있는 게 없습니다, 별로. 이 습도 때문에 그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요? 왜냐하면 이분도 저기 그 고을라, 부을라, 양을라, 고양부시 중에 한 분이신데 네네네. 그분 얘기를 그대로 옮기면 우리 제주 사람들이 어리석어가지고 책을 안 남겼겠냐. 네. 양반층은 중산간에 살았다고. 근데 거기가 싹 한번. 거기가 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4.3 때 급하게 피난 가면서 책 챙겼겠냐고. 근데 많이 그때 사라졌다. 그랬을 수 있겠네. 예. 그래서 이게 금악이 있고 뭐 이제 돌담 싸서 이렇게 만들었고 여기에 제가 좀 해드리는 이유가 여기 여러분들이 여기 여행 많이 가시는 곳이 있습니다. 이시돌 목장이라고. 네. 혹시 안 가보셨어요? 이시돌 목장 이름은 좀 들어본 것 같은데요. 지금 제주도 이렇게 코스가 되어 있습니다. 성 이시돌 목장. 네. 이게 그 가톨릭의 성인인 이시도르 이걸 딴 게 이시돌이에요. 마을 목장인 거죠? 말 목장인데 좀 더 복합적으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 병원도 만들고. 보면 설명을 보면 1954년 성골룸반 외방 선교회 선교사로서 제주도에 온 맥그린치 신부 아일랜드 사람입니다. 이분이 만든 거예요. 맥그린치 신부입니다. 그러니까 뭐 느낌이 딱 척박하고 돌 많은 게 네. 자기 고향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일랜드가. 그래서 돌담 사건 형은 똑같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간단하게 지을 수 있는 건물을 소개해 줌으로써 사람들의 삶을 낫게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태쉬폰이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태시폰? 네. 여러분들이 보여드릴게요. 이건 딱 보시면은 이시돌 목장 가본 분은 아세요. 예. 이렇게 생긴 건물입니다. 이거 건물이에요. 저 위에 씌운 건 뭐예요, 저게? 그러니까 이게 기둥 없이 만든 집인데 벽가만이 그걸 안에 대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고 그 시멘트를 부어가지고 굳힌 거예요. 기둥 없이 만든 집이라서 사람들이 처음에 안 들어가다 언제 보니까 무너질지 모르니까. 맥그린치 신부가 위에 올라가서 뛰었대요. 쿵쿵 괜찮다고 이거. 이거 이제 건축 공학적으로 안전한 거죠. 저 아치형 저게. 아치형이. 예.
그때 메소포타미아 시절부터 있던 거라서 그때 테시폰이라 불렀다고 그거를. 아, 저런 집의 형태를 테시폰이라고 테시폰이라 하는군요. 부릅니다. 건축 양식으로서. 네. 근데 이거에 제주도는 이제 여러 가지 가난한 상태고 네. 자재도 없으니까 간단하게 지을 수 있는 집을 보급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고 이런 식의 모양이 나와요. 방이 두 개 됩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시면 아, 무슨 측면에서 느낌이죠? 보면 이제 저런 모양. 네, 이런 느낌이죠. 네. 제주분들이 이 이시돌 목장의 테시폰을 아시는데 사실 되게 많아요. 테시폰이. 그러니까 저는 하루방도 있지만 사실 옆에 테시폰 특수 모양 미니처가 있어도 참 좋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제주에만 있는 건물이라서 글쎄요, 저 다른 데서 한 번도 본 것 같은데. 한 번도 못 봤죠. 예. 잠깐 서울 수유동에 만들었었어요. 60년대에. 아, 저런 스타일에? 너무 쉬우니까 만들기가. 오.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조금만 알면. 그래서 보급하려고 이 맥크린치 신부가 가져왔던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게 돌입니다. 시멘트인데 네. 뭐 가마니 같죠. 아. 가마니를 대서 이렇게 틀을 잡은 거예요. 아, 그럼 그 위에서 이제 시멘트 굳으면. 그럼 이제 떼내는 거지. 아, 그래요. 안 떼내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기둥이 없어요. 속에 보면 건물에. 아. 벽만 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안전해가지고 순식간에 쫙 보급이 됩니다. 금방 짓고. 예. 근데 제주분들이 이거를 가치를 잘 모르시던데 네. 이거는 정말 특이한 제주도의 현대사를 보여주는 거라. 그러게요. 전 이게 사실 방치되고 있어요. 그래서 맥크리치 신부가 와서 이제 목장 보급하고 양도 키우고 해가지고 염소 같은 거 네. 이제 우유도 주고 하는 식으로 해서 복지를 이제 향상시킨 거죠. 지금도 가보시면 아이스크림 팔아요. 아, 그 우유 목장에서. 우유 나온 네, 걸로. 네, 네. 아. 겨울에 아이스크림 먹고 왔죠. 아, 맛있겠다. 맛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겨울이면 사실 우유죽 같은 것도 좋은데 오트밀이나. 아, 뭐 타락죽 뭐 이런 거요. 네, 근데 추운데 이렇게 먹으니까 좀 춥긴 하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목장이 가지고 있는 거라서 보존 상태 좋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요쯤에서 이제 서귀포 넘어가시다 보면 네네. 간선도로가 있는데 한라산 보이고 네. 여기에 또 테시폰이 있어요. 어. 이 테시폰은 이렇게 지금 거의 방치 상태예요. 무너져 가고 있어요. 사실 이거는 제주도 한 번이라도 여행해 보신 분은 누구나 보셨을 테시폰인데 전 내려서 걸었죠. 옆에 한라산도 보이고 네. 사실 이슬 목장보다 여기 테시폰이 더 예뻐요. 한라산이 바로 옆에 있어서 아, 저런 형태면 바람엔 좀 강하겠네요. 아주 강합니다. 바람이 이게 비껴가죠. 예, 그럴 것 같네요. 그런 거 고려해서 만든 거죠. 그리고 방풍림 신고. 하긴 뭐 아일랜드인가 거기도 하여튼 바람 많이 불 테니까. 그러니까 딱 우리 동네에 그걸 보급하면 되겠다 예. 싶었던 거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사실 풍경이 좋아서 이런 건 좀 정비해서 그러네요. 딱 공간이 넓거든요. 카페하기 좋아요. 아. 게스트하우스라든지 작게. 네네네. 그러니까 제주분들께 말씀드리자면 이건 여러분께 흔하지만 되게 귀한 겁니다. 전국적으로는. 한번 요걸 좀 제가 이번에 제주에 지방 방송 가서도 좀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 주목해 주시라고. 이게 무사람은 모르는 제주만의 것들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안에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기둥 없이 쭉 돼 있고 저 너무 한라산 보이고. 어차피 안에 기둥도 없으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안 놓기는 네, 편하겠네요. 맞습니다. 테이블 같은 거 놓기는. 붓도 막 사람이 살았던 거죠. 그래서 넘어가면 지금 이제 이렇게 무성해서 무너져가고 있는 거죠. 야, 테시폰은 처음 들어보셨죠?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주도를 조금만 아시는 분은 아시는 건데 저는 이거는 관광 자원으로서 유망하다. 제주분들이 조금 더 주목해 주시길 바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지금 본 것보다 큰 테시폰들이었죠. 네. 꼬마 테시폰도 있습니다. 요만해요. 옆에. 그 텐트 같은데 저거. 거기 수준이에요. 너무 귀여워서 답사 동료가 소개해 준 건데 아마 꼬마 테시폰으로 유명하다고 얘는. 저건 뭐 위에 그 나무가 자란 겁니까? 잘한 거죠. 현무암 위로. 아. 현무암이 다공성이니까 이게 뿌리 내리 좋고. 네네. 요거는 이제 사람이 들어가긴 좀 애매하고 네. 뭐 1인용 이제 캡슐 호텔식으로 쓰면 어떨까? 옆에 가 보면은 인스타 사진 찍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옆에 또 보면 이렇게 옛날 천주교 공소 그 그 신부가 상주하지 않는 이런 네. 건물도 남아 있는데 건물 예쁘잖아요. 네. 그냥 이거 농가에서 쓰고 계시더라고요. 아, 조금 아까워요. 좀 아깝네요. 아까워. 네. 물론 뭐 지금 쓰시는 것도 잘 쓰시는 게 좋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요거는 늘 느끼는 게 네. 외지인도 그렇고 제주 가면 다 바닷가만 생각을 해요. 사실 이렇게 내륙 쪽이 재밌는 게 많거든요. 네. 아, 이거 진짜 잘 옆에서 카페도 보면. 차리시면 딱 빵이나 규모가 같이 돼요. 파시면 딱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주 관광 또는 이제 산업에서 봤을 때 중상가까지 이제 너무 이제 난개발도 했고 네. 뭐 펜션이라든지 골프장이 너무 많아서 문제인데 그 중산강과 바닷가 사이 지역이 앞으로 좀 주목할 만한 지역이라 생각을 합니다. 다닐 때마다 네. 굉장히 많은 자원들이 있어요. 앞엔 밭이에요? 밭입니다. 그 여기서 바로 반대편을 보면 이렇게 한라산이 보이죠. 어. 밭 너머로. 풍광이 진짜 좋네요. 정말 좋아요. 네.
바닷가가 아닌 제주도에 주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맥그린치 네. 신부가 처음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근무했던 데가 이 한림성당이라는 곳인데 네. 참 제주답죠. 소철나무와 석조성당 이런 풍경도 참 제주적입니다. 네. 예뻐요. 보면 1954년에 만들었다고. 성모 성심 주보성당 머리돌을 남기셨더라고요. 신부는. 네. 옆에 가면 저기 귀여운 게 이렇게 딱 이거 너무 귀여워. 아 도라르밤. 그 현무암이 올해는 잘 안 가나요? 좀 풍화에 약한가요? 그렇죠. 원형 자체를 그냥 살린다고 하면 좀 보존이 쉽지 않지만 네. 그렇다고 뭐 풍화된 느낌 그대로 가는 건 그냥 가는 거 예. 풍화된 느낌으로 이제 작아지면서 좋은 가는 것 같긴 거죠. 한데 예를 들면 비석이라든 이런 것들을 보면 다른 것들에 비해서 조금 저 마모가 좀 더 많이 됐다는 느낌이 살짝 좀 있네요. 좀 그렇습니다. 화강암이나 이런 거 위해서 확실히. 맞습니다. 네. 그 지금 그래서 이제 금악도 말씀드렸고 한림성당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이분이 했던 게 말을 기르고 해야 되니까 사료가 필요하죠. 네. 그래서 한림항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일제 때 산업항으로 개발된 네네. 한림항에 이시돌 사료 공장을 만듭니다. 제주도 서쪽인 거죠. 서북 쪽 네, 서북 쪽. 만들어서 지금도 공장이 운영되고 있고. 사료 공장이. 예. 그러니까 한림항이라는 게 약간 공업항 느낌이 나요. 그래서 지금 핫플리스가 덜 됐는데 네. 이번에 가보니까 조금씩 변화가 있더라. 아마 멀지 않은 것 같다. 말사료죠, 말사료. 그렇죠. 말이나 소나무, 염소, 양 이런. 그 옆에 이제 그 한라산 소주 공장도 있었고. 그리고 그 옆에 가 보시면 유명한 건물인데 제주도에서는 이런 일제 때 공장의 사무실 건물이 남아 있어요. 목조 건물. 일제 때 거예요? 일제 때 건물 딱 일본식이죠. 대나무하고 흙으로 만든. 요게 이제 감태라는 식물을 추출해서 감태? 요오드를 추출하는 네. 각종 이제 의약품 쓰잖아요. 그 공장의 사무실이에요. 요드가 감태에서 나와요? 예. 그 중에 군수 공장 같은 거죠, 말하자면. 감태고 이렇게 뭐 싸먹으면 맛있는. 그렇죠. 그럼 먹기도 맛있고. 요드. 그 바로 옆에 한라산 공장이 있는 거예요. 한림은 이런 느낌이다. 네네네. 이 공장은 이런 데는 그냥 우리가 접근하기에 뭐 어렵진 않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까? 비어 있는 상태고 해서 요건 하나 정도는 보존할 만한데 그냥 한림항의 포인트로 보면 시험실 지금도 써 있고 딱 그 일제 때 건물 구조가 그대로 남아 있죠. 한동안은 해방 후에는 통조림 공장으로 쓰여가지고 통조림도 굴러다니고 있고. 아 그래요? 네. 이런 게 있다. 그리고 이제 더 가면은 지금 계속 이시돌 목장과 맥그린치 신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4.3성 보여드리고 보존하지 않은 좀 올라오시다 보면 금악리라는 데가 있는데 금악. 아마 안 들어보셨을 겁니다. 금악. 예, 금악리. 네. 뭐 이렇게 길 이름이 붙어있어요. 맥그린치로라고. 이시돌 목장을 만든 맥그린치 신부를 기념하는 길. 저분이 굉장히 그 제주도에 영향을 많이 미친 모양이군요. 맞습니다. 맥그린치. 그러니까 이분의 역할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주도 분들은 가톨릭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았어요. 구한말 때 가톨릭 기도들이 좀 제주에서 문제를 일으켰대요. 네네. 그래서 유명한 이재수의 난이라고 예. 영화도 됐던 그게 반가톨릭 운동이었잖아요. 아 이정재 씨 나왔던. 예. 그런 식으로 해서 가톨릭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네. 이분은 그걸 해결해야 되는 임무가 있었어요. 지금 이미지 좋거든요. 이분 이후에 좋아진 거예요. 아그 정도예요? 예. 그 정도로 제주도에 있어서의 하나의 문화 흐름을 바꿔버린. 그래서 보면 맥그린치로는 이시돌 목장 조성 등 한림읍 금악리 지역의 발전과 제주도민의 가난을 몰아내기 위해 평생을 노력한 아일랜드 출신 맥그린치 신부의 공적을 기념하여 만들어졌다. 이거 보려고 아일랜드 대통령이 오기도 했다. 아 진짜요? 예, 진짜입니다. 아일랜드 대통령이 왔어요 여기? 왔었어요. 이 목장하고 보려고. 와. 사실은 이 비석은 딴 일로 갔는데 네. 여기 버스 정류장 이름이 재밌습니다. 금악 취락구조. 이게 뭐냐면 1978년부터 전국적으로 있었던 취락구조 개선 사업이라고 하는 농촌 마을 구조 재편 사업이 있었습니다. 새마을 운동의 일환인데 정류장 이름이 근데 취락 구조예요? 이것도 제주만 그래요. 제주에 가시면 버스 정류장에 무슨 취락구조가 되게 많습니다. 아 그래요? 예. 가시리 취락구조, 뭐 한림 취락구조 하는 식으로. 이게 여러분이 제주도 가셨을 때 느끼는 그 마을의 느낌 있잖아요. 네. 이거는 전통시대 게 아니에요. 70년대의 풍경인 겁니다. 박정희 시절 정각으로 나뉘는. 그래서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위에서 보면 명확한데 정류장 이름이 취락 구조인 건 너무 좀 이상하다. 너무 신기하죠. 보시면 아까 맥그린치로라는 비석이 있는 게 요 1번 위에 있는 거고 네. 정류장이고 길을 따라오면 마을이 좀 단정하죠. 길도 넓고 취락 구조 사업된 거예요. 아 사업하셔서 저렇게 된 거죠? 원래 한국의 전통적인 마을길들은 네. 이렇게 차가 못 다닙니다. 그걸 문중당에서 문중하고 협의도 해서 땅도 얻어내고 해서 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시는 제주의 그 오렌지색 파란 지붕 같은 것도 네네네. 흰 벽에 이때 다 정비한 거고. 그래서 요거를 실제로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요런 집이 나오죠. 아. 집과 창고 네. 그리고 앞은 널찍한 길, 네. 정비된 돌담길. 아, 보기 좋네요. 네. 요 느낌이 이제 취락구조의 느낌이에요. 요 집도 제주에 많이 보이는 집이죠. 우리가 시즌에서 계속 대전 지역에 많이 보이는 집 얘기를 들었잖아요. 네. 이건 제주에 많이 보이는 집 형식입니다. 뭐 어떤 형식인가요? 이렇게 좀 튀어나오고 뭐 살짝 튀어나오고 이렇게 이상하게 장식을 한 이 느낌으로. 이 느낌이 저는 제주에서 제일 많이 봤어요. 아. 그 태시폰과 요 취락구조 제주식 취락구조 집이 네. 제주의 독특한 풍경을 이루고 있다 생각을 하죠. 야, 이거 언제 가신 거예요, 근데 제주도는? 제주도는 몇 번 가는데 이건 네.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는 바로 지난주에 다녀온 아. 따끈따끈한 겁니다. 야, 하늘이 참 좋네요. 아주 좋습니다. 네. 겨울 제주가 좀 기후는 험악한데 이게 다니기 좋아요. 사람도 없고. 네. 많이 안 춥습니까? 아 춥죠. 아, 추워요? 제주 겨울은 정말 춥죠. 아, 바람 때문에. 예, 맞습니다. 중산간 말씀드리면서 네. 사람들이 다 빠졌다 그랬잖아요. 한번 다시 돌아오게 되거든요. 보면 단결이라고 적혀 있고 단결 네, 네. 풀을 좀 걷어냈습니다. 미래 개척의 기수 처구 청년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개척단지라고 하는 지명이 있어요. 개척 단지. 네. 그럼 이제 꽤 내륙이죠. 거의 한라산 다 와서 있죠. 네, 네. 당연히 여기도 마을이 있다가 뭐 4.3 이후에 빠졌다가 60년대에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다시 그쪽에 개척을 하려고 개척단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개척단들이 세운 비석이 단결 비석이고 네. 지금 구조가 특이한 게 보이십니까? 동그랗게. 아. 이 원래 구조가 이래요. 중심에 마을에 가는 두고 쫙 방사선이 퍼져나가면서 야, 저거는 좀 군대 막사 같죠. 네. 그리스 뭐 이런데 예. 도시 아테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요즘에 이 구조가 재밌다 보니까 네. 핫플레이스가 됐습니다. 제주에서는 맛집 많이 들어왔어요 여기. 아, 저 가운데는 지금도 그럼 뭐 마을회관 같은 게 있어요? 지금 그게 이런 느낌으로 옛날 마을회관 건물이 남아 있죠. 그리고 빈 땅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약간 지금 아트 갤러리 같은 걸 쓰고 있는 느낌이고. 그러니까 마을이 있다가 사라졌다가 개척단지가 만들어졌다가 핫플레이스가 되고 있는 제주의 그 파란만장함을 한눈에 보여주는 곳이죠. 네네네. 야, 방사형 저기는 참 독특하죠. 독특하네요, 진짜. 이 구조는 참 신기합니다. 근데 제주 방송사도 분들한테 강연 드린 건데 네. 이거 말씀드리니까 그런 건 좀 몰랐다고. 그냥 요즘에 핫하다고 여기. 아. 아마 다른 차원에서 가보실 만할 겁니다. 맛집 많아서. 저기 맨 사이드 쪽엔 뭐 밭 이런 게 있는 거고. 그렇죠. 약간 좀 들어오면서 그 사람 사는 집들이 있는 거고 맨 그렇죠, 가운데 마을회관 있고 이렇게 이제 그렇죠,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쪽에 평화로로 가는 간선도로가 있어서 제주 속이 보고 가는 이쪽에서 오른쪽에서 들어가시는데 네. 원래 메인은 왼쪽입니다. 제주를 향한. 그 아까 처우 비석도 제주를 향한 쪽에 있었어요. 네. 약간 무슨 저 공동체 느낌이 좀 강하게 뭐 꼬뮌 느낌 나죠. 네,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들 꼭 제주만 아니고 저기 파주나 철원 쪽에 만들어진 대성동 자유의 마을, 네. 그 민북마을이라 부르는데 통일촌이라 부르는. 아, 거기 저렇게 돼 있어요? 여러 같은 구조예요. 그러니까 사상적으로 믿을 수 있는 예비군들과 그 부인들을 보내서 개척을 시키는. 아. 그래서 사실 이게 준 군사 시설인 거죠. 네, 네, 네. 그러니까 60년대까지만 해도 아직도 그 긴장이 안 풀린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느낌이지만 뭔가 이렇게 연대 혹은 뭐 서로 감시 이런 게 굉장히 용이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동네가 좀. 약간 저 푸코가 말하는 식으로 중간 감시탑 같은 느낌이 나죠. 네, 네. 살짝 느낌이 나는데 그게 원래 의도는 아니겠으나 지금은 이게 재밌는 구조라가 돼서 네. 이게 핫플에서 대단히 참 인생을 모른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세상 일이란 건.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서귀포로 넘어가시면 네.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죠. 너무 네. 많아서 여기는.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서귀포 뭐 더 저보다 잘하실 겁니다. 서귀포는 뭐 많이 가신 분들이 아마. 네. 저는 중문을 반대로 안 가봤어요. 아, 그러세요? 네. 중문이 뭐 제일 사람들 많이 방문하는 곳이긴 핫하죠. 한데. 네. 그 대신에 저는 이제 서귀포 이번에 바로 며칠 전에 답사 가서 정말 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봤습니다. 뭐냐면 여기도 화순동 취락지구라고 이것도 똑같이 취락구조 마을이에요. 네, 네, 네. 위치가 어디냐면 중문이 여기 서귀포 중문 이제 화순입니다. 네. 보면 이제 올레길 9코스라고 있고 월라봉이라는 굴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뭐 중간에 이렇게 물길 보이세요? 이렇게. 아, 네, 네, 네. 이것도 제주는 원래 우리 생각하는 무태 생각하는 강은 없고 네. 어느 순간 물이 솟아 나옵니다. 샘처럼. 아. 그때부터 흘러나오는 거라 사실 용천수라고 부르는데 네. 무태에서 보는 강하고 좀 달라요.
용천수가 요 근처에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물이 그냥 흘러나가니까 아까웠던 거예요. 네. 어떻게든지 이거를 끌어들여서 네. 그 제주도가 이제 조선 시대부터의 비원 슬픈 이 바람이란 건 우리도 쌀을 먹고 싶다예요. 우리가 기른 쌀을 아 쌀이 거의 안 돼요. 안 되죠. 현무 이게 물이 빠지니까 밭은 되는데.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쌀을 이제 곰밥이라 부르는데 네. 고운밥이라고. 그러니까 제사 지낼 때는 유교식으로 지내니까 쌀이 필요한 거죠. 네네. 그래서 이거를 고민하던 저기 분들은 그럼 원래 뭐 드셨어요? 뭐 수수 조조 뭐 이런 거? 뭐 그런 거 먹는 거죠. 아니면 바다에서 가져오는 거고. 아 그래요. 쌀이 조금 나는데 그 조금 나는 데 중 하나 여기예요. 근데 이게 원래 나는 게 아니라 이 피나는 고생 끝에 난 거다. 김광종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네. 저 이제 이거 이번에 여기를 다녀와서 서귀포 안덕면 화순이라는 데입니다. 이제 1832년에서 네. 10년에 걸쳐서 자기 돈을 들여서 안반을 깨가지고 수로를 만들었어요. 물기를. 뭘 어떻게 만들었냐면 여기 이제 댐을 조그맣게 만들고 작은 저수지를 네. 여기 보면 조그맣게 왼쪽에 물기를 보이죠. 네. 여기부터 조그만 수로를 팠어요. 저걸로 뭐 하기는 이렇게. 좀 너무 규모가 작은 거 이거 아니에요? 조선 시대니까 아 조선 인구가 거의 없을 때니까. 네. 요 정도면 충분한 거죠. 이게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수로입니다. 지금 돌로. 예. 이게 참 이게 사진으로 구현하기가 어려운데 좀 잘 보이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게 살짝 지금 돌 파인 거 보시죠. 네. 이게 지금 수로예요. 그때 판 수로예요. 1830년대에 판. 그러니까 이게 돌이 안 깨져가지고 제주도 소주 중에 이제 고소리 술이라고 있는데 독합니다. 한 50도까지 가요. 네. 그거를 부어가지고 불을 붙였대요. 그래서 돌을 이제 갈라지게 해서 하면서 깼다고. 그 귀한 술을. 예. 10년에 걸쳐서 이걸 파서 결국은 이걸 물기를 이제 마을로 돌렸고 그래서 쌀을 지을 수 있게 되었다. 인간은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래서 가보면 아직 덜 유명한 곳인데 네. 이 제주에서의 쌀의 신으로 모셔요. 이 사람을 거의. 아 그래요. 비석이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풍경이 나옵니다. 용천수 나오고 한 물이 휘어 감아 나가서 화순으로 나가서 안덕으로 나가는 거죠. 절경입니다. 근데 덜 알려진 절경이에요. 근데 보면 이제 이 안반 위에 비석 하나가 있죠. 네. 저 안쪽에 이제 그 수로가 있고 네. 김해 김씨라서 김해 김광종 영세불망비 영원 잊지 않겠다. 요는 우리에게 쌀을 먹게 해줬다. 그 뭐 조나수수 같은 게 아니라. 그래서 전조로 모신다. 밭의 신으로 모신다. 밭의 조상이다 우리의. 그러니까 조상 뭐 이런 느낌이에요. 예, 전의 조상. 전의 조상. 밭의 조상이다. 예. 보면은 돌산 인수라고 산을 관착해 착산 인수. 예. 산을 뚫어서 물을 끌어들이니 한라산 서쪽에서 처음이다 하는 거죠. 야, 그럼 저기서는 그 끌어들인 물로 이제 논농사를 지신 거예요? 네, 지금도 거기서 쌀이 나고 제주도 분들이 제사 질 때는 여기 쌀을 쓰는 거죠. 제주도 쌀로. 네. 자기 동네 쌀을 써야 된다고. 야, 저 엄청 귀하겠네 저 쌀은. 엄청 귀합니다. 뭐 많이도 안 날 거 아니 뭐. 많이 안 나죠. 몇 가마니. 그렇죠. 예. 근데 뒤에 가 보면 쇼와 13년, 예. 1938년. 네. 이게 워낙 험한 데 있어가지고 일본 연호를 안 좋아냈더라고요 사람들이. 13년 5월 5일에 화순 답회, 그러니까 이제 밭회에서 만들었고 후손들하고 이제 발긴들이 만든 비석이 하나 있고 38년 비석이. 네. 또 가면 하나 더 있어요. 통정대부 이거는 현대 들어 다시 만든 비석. 김공 광종 영세불망비. 공은 산을 뚫고 물을 끌어 아까 한문으로 돼 있는 걸 번역한 겁니다. 향기로운 쌀밥을 먹게 되니 공의 덕을 이들송가. 선생의 공을 칭송하여 해마다 봉제하여 명복을 비는도다. 이런 풍경이 나타납니다. 꽤 절경이에요. 쌀 농사, 그러니까 논농사를 가능하게 하셨던. 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물이 귀한 겁니다. 제주도가. 그래서 제주도는 지금 인구가 좀 늘고 있어요. 좀 찾아보니까 조금씩 늘어요. 한참 왜 저 제주도로 많이 가셨다가 왜 또 한번 빠지셨다가 빠지셨는데 그래도 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뭐 1000단위 정도로. 그러니까 제주도는 지금 근데 거기 분들이 약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인구가 무조건 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도 필요하고 네. 그 쓰레기 처리가 아직 안 되고 있어요. 폐수를 그냥 흘려보내기도 합니다. 밖으로. 아 그래요? 이래 가지고는 더 이상 제주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없고. 그래서 이 한라산 삼다수 물 저도 잘 마시지만 네. 돈에서도 불만이 있는 게 이 물을 원자재를 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가공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만약에 더 인구가 늘어났을 때 물이 부족하게 되면 그러면 할 수 있는 제주도의 선택이라는 게
예를 들면 뭐 해수담수 뭐 이런 거예요? 해수담수. 근데 돈이 많이 드니까 네.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더 물기를 차단해서 용천수들을 이걸 하고 그리고 물로 하는 산업들을 어떻게든 줄여야죠. 근데 문제는 골프장입니다. 물을 엄청나게 써요. 게다가 이게 중산간에 있다 보니까 빈 마을, 잃어버린 마을들. 네. 이게 용천수가 나는 상류 지역이거든요. 상류 오염 걱정도 좀 있고. 상수원도 오염될 수 네. 있고.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계시지만 좀 더 하시고 그러네요. 무태분들로 가셨을 때 지금은 물이 잘 나오는데 그게 네. 단순하게 나오니까 쓰면 된다가 아니라 이런 피나는 고생 끝에 만들어진 아슬아슬한 균형이다라는 거를 네, 네, 알아주면 네. 좋겠다. 제주도 가시는 분들 혹은 뭐 제주도 사시는 분들께서 네. 이 물에 관련돼서 꼭 한번 기억은 좀 그 점은 하셔야 되겠네요. 그럼 제가 이제 예를 들어 네. 한 달 살이 혹은 뭐 1년 살이 이런 것들 이제 기획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텐데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어디에 살아야 하는가의 그 고민을 제주도에서 만약에 하신다면 그런 물 문제 네. 그리고 또 그리고 기후 문제도 있습니다. 기후 너무 바닷가를 좋아하시지만 바닷가보다는 저 중산간. 약간 중상한 추천드려요. 바닷가가 그냥 딱 상상하기에는 막 앞에 딱 바다 파도 치고 이런 생각하시겠지만 그게 잠깐 살 때 얘기고 막상 삶에 힘들어요. 그날 기후가 그래서. 한화솔루션의 사업부별 매출이 궁금하신가요? 바로 여기서 확인해 보세요. 3프로TV 데이터 센터. 마지막으로 이제 먹을 네. 거 하나만 소개해드리고 끝날게요. 네 사실 좀 개인적으로는 제주 가면 고기국수 잘 먹습니다. 고기국수 그건 사실 요즘도 많이 팔죠, 서울에서도. 네, 많이 팔죠. 이번에 가서 먹은 게 멸치 고기국수가 있더라고요. 멸고국수라 부르던데 멸치국수인데 그걸 고기국수식으로 내는 거예요. 그럼 멸치를 국수 먹듯이 먹는 거예요? 아니 저기 잔치국수 네. 그거의 제주판. 그럼 멸치가 엄청 많이 면이 달라요. 그러니까 제주 고기국수보다 조금 더 소면에 가까운 느낌으로. 근데 그거는 그냥 그랬고 네. 제주도 하면 사실은 이제 고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말고기가 유명한데 말고기는 아직 못 먹어봤습니다. 이게 요가게가 유명하더라고요. 여기 참 협찬 같은 거 아닌데 네. 갔는데 맛있었어. 한라산 조랑말이라는 가게고 목요일은 말 작업합니다. 마치 저기 마장동에서 작업하듯이. 좀 무서운데 말 작업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약간 뭉탱이 느낌이에요? 뭉탱이인데 사실 이게 썰어 나오는 회 같은. 네. 저거 뭐 참기름 찍어 먹습니까? 참기름 찍어 먹습니다. 그 된장도 먹고 약간 좀 질길 것 같은 좀 질깁니다. 느낌적인 느낌. 소고기하고 맛이 비슷한데 약간 질긴 느낌. 약간 좀 그리고 고기 냄새가 좀 더 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그건 아니었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말에 좀 낯서서 그러는데 근데 그건 아니고 약간의 질김은 있다. 네. 저기 어느 엉덩이 부위 뭐 이런 데인가? 다리? 아마 그것도 커가지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워낙 많은 여러 부위가 있더라고요. 다 맛이 다를 겁니다. 네. 고래고기도 그렇거든요. 고래 부위가 1000개가 넘는데요. 크니까. 워낙 크니까. 그래서 고래고기를 먹었다 그럴 때 네. 뭐라 말할 수 없는 거라고. 어딜 먹었냐 네. 봐야 되는군요. 그래서 저는 제주 가면 이제 평소에 걸어 다닐 때는 고기국수 많이 먹고 한 번씩 누구랑 같이 가면 이렇게 말고기 회에다가 한라산 언제나 한라산은 함께. 말고기는 그 제주도에 있는 여러 식당에서 이제 먹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말 농장 같은 데서 식당에서 먹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농장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말고기 납품 이런 가게는 실제로 이제 농장 운영하시는 것 같고 요 가게를 비롯해서 여러 가게가 있고 네. 제주 구도심 쪽에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네. 말고기는 이렇게 구워서 먹고 이런 건 별로 없죠.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회로 많이 먹는 것 같더라고요. 회로. 근데 뭐 구우면 아마 너무 질길 것 같아. 아마 소세지 같은 데는 들어갈 거고 부속고기로서. 그래서 토끼고기도 사실 소세지 만들 때 많이 들어가거든요. 토끼. 사실 한국 사람은 토끼 먹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먹는 소세지도? 예, 약간 잡고기 할 때는 네. 들어가요. 그래요? 그런 거죠. 자, 오늘 저희가 우리 김시덕 박사님과 함께 설특집이었죠. 네, 설특집으로 제주도를 한번 다녀왔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특집으로 여기저기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이제 안 그래도 대전 편이 이제 거의 끝났는데 네. 충청남도 서북부로 넘어가겠습니다만 그렇죠, 그렇죠. 중간 중간에 이렇게 특집을 섞어가면서 네, 네. 전국 유람을 하죠. 아유,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은 그럼 저희는 여기까지 하고요. 예, 제주도 혹시 다녀오신 분들 오늘 방송 많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대전 이야기 그리고 충남 서쪽 쪽, 그렇죠. 서북부 쪽 이야기 또 전해드리도록 하죠.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그리고 열심히 직접 그 도시를 다녀주신 우리 김시덕 박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